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세 이야기. 오늘은 추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추세가 형성이 되고 나면, 추세가 쭉 형성이 되고, 요 추세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이 확인되는 패턴이 있더라. 이런 패턴이 나오면 상승으로 가고, 이런 패턴이 되면 하락으로 가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패턴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게 글 내용인데, 이 추세 패턴은 크게 상승 전환 추세와 그리고 하락 전환 추세 패턴으로 나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어떤 자리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딱 보고 이런 자리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텐데 이런 자리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텐데 요거를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좀 길어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약간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쌍봉 패턴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하지, 그지? 우리가 주식을 배우던 선물을 배우던 이 1차적으로 차트를 배운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 쌍봉 패턴일 겁니다. 그죠? 쌍봉 패턴은 뭐냐면 고점이 한번 형성되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형성되고 고점이 형성되고 다시 쭉 꺾이면서 봉이 두 개다. 꼭지점이 두 개다. 쌍봉 낙타의 그림이다. 그래서 쌍봉 패턴입니다. 봉이 두 개가 그려지고 요 자리에서 이 전 저점을 깨게 되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깼던 경우 여기를 깨게 되면 큰 하락을 한다. 이게 바로 쌍봉 패턴 중에 하락 패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쌍봉이 나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쌍봉 이후에 이 쌍봉을 만들어간 저점을 깨게 되면 그대로 주르르륵 흘러내려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부분이니까 요거 확인 잘 하시면서 요런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방을 예측하고 이제 하방이네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이다. 그리고 요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처음 차트를 배울 때 너도 나도 쌍봉, 쌍바닥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죠? 쌍바닥, 쌍봉과 정반대. 바닥이 두 개라는 얘기죠. 바닥이 두 개. 바닥이 두 개. 그래서 쌍바닥. 이런 자리인데, 자, 여기 자리는 어디가 키포인트냐? 바로 여기입니다. 쌍바닥이 형성되고, 바로 쌍바닥을 만들 때, 두 번째 바닥을 만들기 전 고점을 넘어서는 자리. 요 자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상승이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나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상승을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쌍바닥 패턴, 이거 눈에 익히세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하면서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다가 떠서 차트를 봤는데도 이상하게 쌍봉과 쌍바닥이 보여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어떤 패턴이냐? 바로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명해요. 자, 여기 머리가 있고, 그죠? 머리가 있고 사람 어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머리와 양쪽 어깨와 닮았다 해서 이런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머리를 만들어 간 저점,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간 저점, 요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요 자리, 여기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하방 시그널의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정석입니다. 뭐냐면 헤드 앤 숄더의 키포인트는 머리와 양쪽 어깨 중에 이 오른쪽 어깨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낮아야 돼요. 이 낮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높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될 수가 있어서 절대로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으면 안 된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누구도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저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헤드 앤 숄더 요 패턴이면 하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 헤드 앤 숄더
사람이 머리와 어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자리 요렇게 이 머리를 그리러 오는 고점, 오른쪽 어깨를 그리러 오는 고점, 요 고점을 뛰어넘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맥점이고 여기가 형성되면 여기를 돌파하면 큰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해야 돼? 우리가 강력한 상승 시그널의 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거 마찬가지로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닙니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게 처지면 안 돼요. 처지면 안 돼. 처지면 안 되고 항상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아야 된다. 요거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런 자리가 나오면 상승 패턴인데 여기 나오면 하락 패턴인데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다 일어나서도 이 패턴을 꼭 눈에 팍 박혀가지고 딱 봤을 때 이거 갑자기 왜 차트에 사람이 보이지? 물구나무 서 있네. 이걸 딱 느껴야 됩니다. 삼중천장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중천장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이 3번, 천장을 3번 만들었다. 이런 패턴인데, 자, 이런 패턴이 나오고, 바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하락 패턴의 시그널이다. 시그널의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삼중천장을 딱 찍고 빵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또 강력한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하방 시그널로 진입해가지고 먹으면, 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요번엔 3중 바닥형입니다. 3중 바닥형인데 바닥이 3개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아까 3중 천장하고 정반대죠. 바닥을 3개를 다지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졌을 때 고점들을 빵 돌파하고 나면 큰 상승이 나온다. 여기서는 상승 패턴으로 진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쌍바닥보다 하나 더 있는 거고 쌍봉보다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쐐기형. 이 쐐기형이 굉장히 많아요. 쐐기형이 굉장히 많아서 1, 2, 3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승 쐐기형 1, 상승 쐐기형은 이름에 함정이 있어요. 상승 쐐기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쐐기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모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건데, 자, 요게 이제 고점이 높아지고, 그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쐐기형이 약간 상승형으로 가고 있다. 상승으로, 그죠?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상승 쐐기형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상승 쐐기형,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근데 고점이 높아지는 것보다 저점이 높아진 게 더 가파르다.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쐐기형이 되지. 그런 자리라면 여기서 빡 바닥을 이탈하게 되면 그대로 골로 간다. 그래서 이름은 상승 쐐기형인데 하락 패턴이야. 뭐냐면 고점은 살살살 높아지는데 저점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고점에 계속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면 또 계속 고점을 때려 맞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점 한번 빵 깨면 하락을 크게 한다. 여기 자리도 하방 시그널의 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겠죠. 자, 요번에 상승 쐐기형 두 번째. 요번에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아까는 상승을 하다가 쐐기형이 나온 거고, 요거는 하락하다가 쐐기형이 나오는 건데 똑같아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요렇게 상승 쐐기형이 나오면 무조건 하락이다. 하방을 깨면서. 왜? 이거의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뭐냐면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강해서 이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고점에서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다라고 느끼고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매도나 하자.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하면서 빵 매도세가 커지는 자리. 즉 고점의 저항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크기와 저점이 높아지는 크기가 다르다.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쐐기형 두 번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방형. 그래서 상승 쐐기형은 하방형이다 라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 두 번째 하락 쐐기형 첫 번째인데 뭐냐면 하락하던 주가가 쐐기형으로 쭉 가고 있어요. 이름은 하락 쐐기형입니다. 왜? 쐐기형 자체가 우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면 어떤 형국이 나오냐면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은 굉장히 완만한데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위에서 계속 때려 맞고 내려오는데 저점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형국이죠. 이런 형국이라면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의 상단만 돌파하면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락세 기형이 나와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면 여기서는 매수의 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락세 기형인데 뭐냐면 이번에는 반대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 기형을 만들고 있다. 고점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상승세 기형은 하락형이고 하락세 기형은 상승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즉 세 기형은 이름하고 패턴이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기형 요것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확장형입니다. 확장형은 뭐냐면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거예요. 즉 계속 추세가 커진다. 계속 추세가 커지는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즉 어디냐면 확장이 나오다가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급등이 나오는 자리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확장형에서 하단선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급락이 나와요.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선을 잘 그은 다음에 추세선의 돌파 여부를 보면서 진입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아까 전에는 그냥 확장형만 보고 봤을 때 그런데 상승 확장형이 어디서 나오냐? 상승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저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 큰 폭의 하락을 한다. 즉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확장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패턴을 잃었다는 거예요. 상승의 힘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던 주가 상승의 힘을 잃었다는 거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확장형에서 이렇게 하단선을 깨고 내려올 때 고점입니다. 급등을 한 이후에 고점에서 확정이 나오고 하단선을 이탈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시그널을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 확장이 반대죠.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확장형이 나오는 거예요. 패턴이 벌어지죠.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상승은 뭐다? 상승하다 확장이 나오면 상승의 힘을 잃는다.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을 하다가 확장이 나오면 하락의 힘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상승 요 상단 지지 라인을 깨고 나면 그때부터는 급등이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는 삼각 수렴형입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걸 흔히 삼각 수렴형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와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비슷하다. 그래서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자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정된 건 없다. 만약에 상단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으로 가게 되고 하단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은 상단을 깨냐 하락을 깨냐 봐야 되고,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승 수렴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자리에서 수렴을 한다. 이건 뭐냐면 상승을 하다가 쉬어가는 거거든요. 쉬어가다가 다시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아내면 이때부터는 급등이다. 왜냐면 여기서 다 쉬었기 때문에 단타 물량도 빼고 뭐 매도 물량도 빼고 다 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2차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수렴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상단선을 돌파했는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하락 수렴형을 봐야 됩니다. 하락 수렴형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쉬는 거예요. 뭔가 기분 나쁘죠, 그죠? 반등이 나야 되는데 쉬는 거야. 그러면서 수렴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방으로 딱 빼면 2차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이게 계속 제가 서로 반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대를 다 계속 갖고 오는 거여서, 하락하던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되면 하단선을 깨고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상승하던 주가가 수렴형이 나오면 상단선을 돌파하고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 패턴 하락 깃발형인데 깃발처럼 이게 네모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데 하락 깃발령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이 고점이 그대로고 저점이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우하향으로 살살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돼요. 왜냐면 저점도 저점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고점도 고점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요거는 그 힘의 크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고점과 저점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이런 자리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을 쭉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 급등형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은 하락 깃발형이지만 요거는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거 이름을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건 하락이 아니라 상승 깃발형인데, 자, 상승 깃발형은 뭐냐면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역시나 고점과 저점이 같은 크기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하던 힘이 그대로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고점도 저점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쐐기형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요 하단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대로 급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깃발령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승 중에 깃발령이 나오는지 하락 중에 깃발령이 나오는지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들림 바닥형이에요. 자, 고점은 그대로고 저점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계속 들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빵 치고 빵 치고 빵 치는데 점점 저점이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려는 탄력이 엄청 세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점에 오기 전에 빨리빨리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고점이 돌파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 고점이 돌파하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된다. 자, 요번에는 내린천장형입니다. 내린천장형인데, 자, 바닥은 일정해요. 바닥은 일정하게 쌍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고점이 낮아져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상승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죠.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하단선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대로 급락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셨는데, 이런 패턴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전 차트,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실전 차트에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 역시나 요 대각선으로 된 차트를 보시고 선을 그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긋고 그어보면 이게 뭡니까? 수렴형이죠. 수렴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돌파하니까 급등이 나오잖아, 그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쐐기형 같아 보이는데 약간은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수렴형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수렴형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가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요건 뭘까요? 요거는 역헤드앤 숄더가 형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선을 그어봐야 된다.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을 그어가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이런 패턴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추세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까지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